인사드리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민법, 민소법 담당하고 있는 김중현 강사입니다. 자, 일단 올해 법원 행시가 일정이 바뀐 첫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치러졌던 시험, 작년 치러졌던 일단 시험이랑 엄청 짧은 텀 안에 다시 한번 2차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올해 1차부터 일단 점검을 해보면 커트라인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향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0점대 뭐 이렇게 맞을 필요가 없이 1차부터 조금씩 하향 평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차 문턱이 그나마 좀 괜찮아졌다. 자, 근데 관건은 이제 2차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한 달 안쪽으로 2차 시험을 치르게 될 건데, 그러니까 앞서 공부했던 1차 라인에서 1차 기간 동안 공부를 했던 걸 얼마만큼 이제 2차에서 쏟아내느냐인데, 올해 이제 시험의 특징이 4월 29일에 민법, 민소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4월 28일자 최신 판례 강의가 그대로 50점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실 건데, 막주차에 내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쏟아내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새로운 판례, 대법원 판례 공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4월 28일자 판례를 본다?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걸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의미냐? 모든 수강생들에게 조건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가 나오든, 최신 판례도 아니죠. 전날 판례가 나오든 아니면 예전 판례가 나오든 주어진 조건은 똑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 부으셔야 되냐? 그래서 수험이란 게 바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죠.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험을 들어왔을 때, 자 보세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한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자, 관건은 이해 정리입니다. 이해 정리. 나는 시간을 길게 두고 싶다.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일단 민법 한 과목만 2000페이지를 공부하게 되실 거고, 다른 과목들도 1500페이지 정도쯤 되겠죠. 근데 이걸 더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학원의 존재 의의가 필요하죠. 혼자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학원 강의가 존재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다가 1차 시험에 다다랐을 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기본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기본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기. 그러면 기본기라는 걸 우리가 흔하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막상 기본기가 뭘까?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몇 안 계십니다. 그럴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개념 없다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법조문 하나, 그리고 개념 둘. 자, 이거 보는 연습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법조문을 찾아서 개념을 뽑아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를 얼마만큼 쏟아 붓느냐, 그리고 거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했던 판례들을 얼마만큼 답안지에 효율적으로 작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진행하거나 혼자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민법은 일단 1, 2차가 다 있죠. 자, 근데 결국은 강의는 2차 중심 강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차는 계속해서 커트라인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다운되고 있어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2차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1차에서 이만큼 공부했던 내용을 2차에서는 요 정도로 축소하면 되니까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부터 바로 암기. 어때요? 우리가 밥상을 차린단 말이에요. 밥상을 차렸을 때 우리 수험생분들 한정식집 가본 적도 있고 친구들끼리 두런두런 술집 갔을 때 메뉴판을 봅니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먹어봤던 것,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 왜 알고 있을까요? 친구들끼리 밥집을 간다고 했을 때, 야, 여기 맛있어. 왜 알고 있죠? 먹어봤으니까. 드셔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내년 3월에 볼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또 4월에 2차가 있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될 건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늘리지 않으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1년 안짝에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법원행시에서 접근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하나, 그리고 법원행시 둘.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 시험 역사에서 원투펀치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소장이란 걸 기재를 해요. 소장이란 걸 작성합니다. 그러면 소장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원하는 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제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오빠 나 오늘 어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원인을 작성합니다. 자,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법원행시라는 시험을 합격해서 법원사무관이 되면 이 소장에 따라서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세요. 판결문을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2차 시험도 4월 28일자 판례가 나왔다. 100% 실무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취지가 결론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주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인은 이유예요. 그러면 법원행시 문제는 똑같습니다. 예를 내던가예요. 주문을 내던가 이유를 내던가입니다. 주문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빠 나 오늘 어때? 라는 진짜 엄청나게 추상적이고 막막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거기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대답을. 자, 그리고 이유죠. 이유. 왜? 자, Y입니다. 왜일까를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거. 바로 타당성 논의에 다다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타당성 논의를 검토할 때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이게 필요하죠. 첫 번째,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법적 근거에 따른 최종 해석, 판례 근거가 필요하죠. 그럼 결국 공부는 정해져 있어요. 얘를 공부하든 이 둘을 공부하든 당연히 둘을 다 공부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법조문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유리한 거고 판례를 당연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판례와 법조문을 바로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정리가 필요해요. 이해정리가. 그래서 민법이든 민소법이든 우리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실 때는 반드시 법조문과 함께 학습하는 게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원행시에서 시험 문제 일단 1차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자, 1차는 지금 점수를 계속 다운시킨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제는 객관식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이게 맞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민법, 민소법, 상법을 객관식으로 같이 내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내는데 이 1차 시험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법시험 예전.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자주 출제하던 영역인 사법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못하게 됐어요. 우리 수험생들 아깝잖아. 내가 엄청 맛있게 도시락을 쌓아놨는데 소풍이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소풍이 취소된 거야. 그러면 소풍이 취소됐고 내가 맛있게 도시락을 쌓아놓아놨는데 이걸 어디다가 써요? 그렇죠. 여기에 쏟아부시는 거죠. 여기에 쏟아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공부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판례 그리고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문제풀이는 법원행시 기출, 변호사시험 기출, 사법시험 기출 그리고 그 외 이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쪽 이런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수험생분이 안다와 푼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쵸? 안다와 푼다는 다른 개념이고 수험에서는 못 풀었다? 그러면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알아도 틀릴 수 있죠. 아, 나 맞다. 그거 공부했는데 깜빡했네. 그런 게 시험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당연히 많이 써보셔야 되겠죠. 많이 써보기. 자,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질문 하나. 질문 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차이점을? 그쵸. 차이점을 다 알게 돼요. 차이가 요 두 개가 있죠. 자, 그럼 이 짧디 짧은 질문 가지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답안을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접근한다. 얘는 뭔데 나를 오빠라고 부르지? 그쵸. 우리 수험생분들 여기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지. 남자분들은 저한테 오빠라고 부를 수 당연히 없죠. 그럼 일단 관계도가 나와. 맞죠? 관계도가 나와요. 아, 오빠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애들은 일단 여성이구나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려면 나름의 친분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친분관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혹시라도 혼인했나? 결혼했나? 신분관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일단 지위라는 게 나옵니다. 사랑, 당사자가 나오죠. 바로 이 두 줄 보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거죠. 이게 하우예요. 어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하나 걸렸고 머리가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쟁점 도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다 뽑아내셔야 돼요. 오늘 기분이 어떤지라고 물어본 건가? 아니면 오늘 되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오늘 나 외형이 어떻다고 물어보는 건가? 하나 둘씩 얘기해 주시는 거고 여긴 깔끔하죠. 오늘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머리만 물어봤어요. 머리만. 그럼 대답은 얘만 하면 되고 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내지는 여기서 내가 어느 것만 쓰면 되는가 해서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분들이 친구들 간에, 지인 간에, 아니면 가족들 간에 대화 등을 주고받으시면서 아, 그거는 지금 출제자의 의도에, 질문의 의도에, 논점에 벗어났어. 제발 딴 얘기 좀 하지 마.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그겁니다. 일단 출제자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실관계라는 게 주어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분들이 소장의 기재를 빡 한 거고 그걸 보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답변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법원행시 시험의 특징은 진짜 말 그대로 야, 이런 사실관계에서 니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민법은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천편일률적인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민법은 시험 문제가 수험생 재량적으로 알아서 판단해봐라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재량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답안을 쓰시는 걸 많이 학습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왜냐면 나름의 창의력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 창의력이 절대 내가 얘기를 지어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이다? 기본기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머리 어때? 라고 했을 때 이것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뻐. 괜찮아. 끝.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먼저 얘기해주고 너의 머리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오늘만 얘기하는 거야, 어제 그리고 앞으로 얘기하는 거야, 과거와 미래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때요? 대답이 조금 더 풍성해지죠. 그리고 머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머리를 얘기하는데 야, 요 머리에 어울리는 의상은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또 플러스 알파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짧게 대답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가 필요해요. 더하기. 왜냐? 우리 수험생분들은 법원행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법원 행시에서 요구하는 게 왜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느냐? 지금 사법부와 관련된 법무부 사는 거죠. 법원행정처. 공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공조를.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왔어. 자, 근데 무릇 제도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끊임없이 판례학습을, 조문학습을, 법학습을 하면서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론이 많이 물어보죠. 작년 면접에서 진짜 나왔어요.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합격을 했었죠.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반영된 시험 문제들도 실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입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제도를 공부했을 때 스스로 의문점이 드는 것들도 반드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에서는 많이 써보시라고 했는데 써보는 연습 특징이 뭐냐면 일단 어떤 게 문제되는지만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문제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름의 결론 맺는 연습해 주시고요. 일단 이게 먼저예요. 결론을 먼저 내리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아까 나 오늘 머리 어때 했을 때 나는 이쁘다고 대답해야지, 아 오늘은 별로다라고 대답해야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이제 그 결론에 다다르는 가이드라인 이유죠. 이유 어떻게든 찾아 내주시는 겁니다. 이걸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이기는 거죠. 올해 법원행시 민법 1문의 1이 법적 근거 찾아봐라 이랬어요. 그럼 법적 근거가 출제자가 5개를 원했어요. 아까 그 질문에 와이프는 자기에게 대답해 주는 걸 5개를 원했던 거지. 아, 이쁘고 세련됐고 야 장난 아닌데 엘레강스하고 막 우아하고 막 다 나오길 원했던 거지. 근데 딱 내가 하나만 얘기했어. 그러면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필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법학의 학습의 꽃은 결국 판례 학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요. 수험을 하신다 그러면 암기를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암기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다만 암기를 이제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할 것이냐? 법원행시는 판례 원문 암기. 판례 사안이 그대로 출제되니까 판례 원문 암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아 이거는 우리 암기합시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한 4번, 5번씩 써보시는 거예요. 작년 합격 같은 친구도 야 이거 써봐 이러면 진짜 계속해서 빽빽히 써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뒤에 시험에 출제될 중요한 쟁점은 지금부터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되게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갈수록 보세요. 범위가 줄겠죠. 왜? 아는 걸 쳐낼 거거든. 아는 걸 쳐내면서도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것. 이 구간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변함없는 이 구간이 있잖아요. 이걸 남들보다 더 많이 확보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까지 확보해야지. 다르죠. 이 노란색 구간보다 파란색 구간을 확보하신 분들이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유리합니다. 이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격차는 여실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지금부터 암기를 하시겠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싫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원행시를 되게 추상적으로 했는데 그 일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이 있어요. 인문 기초 강의. 제가 하는 인문은 인문이 아닙니다. 집중 같은 인문이에요. 이건 수강평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금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이죠. 인문이라고 해서 툭툭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야 지금부터 중요한 거 다 암기해 놓을 거야. 인문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지를
넓히고 살을 붙입니다. 살을 붙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겠죠. 연습입니다, 이게. 보세요. 여기가 안다의 개념이라 그러면 여기는 푼다의 개념이죠.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알았으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죠. 알고 풀었으면 맞추셔야지. 이게 수험의 가장 잔인한 부분. 결과만이 얘기를 해주죠. 못 맞췄어? 못 푼 거죠. 모르는 거지. 그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맞춰야 돼요. 이걸.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화로 넘어옵니다. 최신 판례 학습이죠. 이게 어느 영역이든 다 일정해요. 일정한데 여기서 이제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면서 수험을 진행할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였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일정이 바뀐 첫 해에 시험이 일단 치러졌고 본격적으로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이제 2차 끝내고 면접까지 봐주고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금 출제자 분들도 과도기의 첫 해다. 아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시간이 엄청 촉박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을 배려해주는 시험 문제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날 판례가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수험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배려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수험생분들을 진짜 배려 안 한 거냐? 문제를 쭉 보면 기초적인 쟁점들을 다 넣어줬어요. 변제가 유효하냐? 소시 괜찮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 자, 그럼 보세요. 판례 몰라도 변제는 쓸 수 있지. 판례 몰라도 소멸시효는 쓸 수 있지. 그 판례 사안을 몰라도 공동불법행위는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까 제가 어때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야, 나 이거 판례 모르는데 당황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공동불법행위를 물어봤으니까 공동불법행위 일단 쭉 써. 소멸시효를 물어봤으니까 소멸시효를 일단 쭉 써. 변제를 물어봤으니까 변제를 쭉 써. 근데 거기에 대리인이 받았네. 대리라고 하는 분들이. 그럼 그 대리의 내용도 쭉 써요. 그럼 일단 답안은 채워. 그리고 나서 이제 비비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붙어보는 거예요. 100이면 100 그 판례를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행 그 법률저널에서 인터뷰하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도 있는 거죠. 야, 이거 판례 사안 아니다. 라고 보세요. 못 보고 들어가는 거죠. 못 보고. 그러면 제가 동일한 조건이라 그랬어요. 동일한 조건. 자, 해서 저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1차 시험장은 들어가서 간단하지 않나요? OX만 풀라는데 얼마나 심플해. OX.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차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는 법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치트키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법전이 제공돼. 두렵지가 않지.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법원행시에서는 일단은 이해, 정리, 암기를 통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설령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그나마 써내려갈 수 있겠다. 딱 여기까지만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고, 거기서 이제 판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걸 더하기로, 그것도 판례 원문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한 거죠. 주도적인 학습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가볍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가지 받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3세 보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보고 내려갈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그쵸, 질문이 없으신 거죠. 제가 그럼 설명을 잘했다라는 거네요. 그쵸. 어때요? 이런 게 문제가 나왔어. 왜 수험생분들은 질문하라 그랬는데 질문을 안 했을까? 그쵸.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설명을 잘했나 보구나. 그쵸. 이게 1번이죠. 출제자가 요구한 거. 아닐 수 있지. 2번. 그냥
너가 말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제시했을 때 2번의 이유를 먼저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1번 이유를 나중에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1번 이유를 먼저 쓰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2번 이유를 나중에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답안의 강약 조절을 할 것인지를 이제 학습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주된 쟁점을 먼저 쓰고 부차적인 쟁점은 나중에 쓰지. 나중에 쓰기. 이런 것도 하나 추가를 해드리면서 오늘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